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6월 2일 목요일 온유의 뉴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헤드라인 엣지 있게 읽어보세요. 첫 번째 뉴스. 국민의힘 완승, 민주당 완패. 지선 얘기 간단하게 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100일이 지났어. 다음. 세 번째 뉴스. 임금 피크제 없어지나? 임피제? 다음. 네 번째 뉴스. 이제는 월세 시대? 재밌겠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오늘 볼 거예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그 전에 제가 윤 PD하고의 내기에서 1승 1패를 하는 줄 알고 잠에 들었는데 완패를 했지. 나는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와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될 거다에 걸었고, 윤 PD는 나는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되고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의원이 된다라고 내가 했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졌어요. 예, 밥 사시고요. 원래 예. 제가 사잖아요. 예, 밥 더 사시고요. 예. 어쨌든 나의 선구안 역시. 삼촌 진짜 실망이네. 개양 산다는 삼촌 실망이야. 우리 삼촌 입지가 좁아. 오뉴래. 자, 첫 번째 뉴스 볼게요. 지선 결과 간단하게 볼 거야. 이 정도로 질 줄 알았어? 나 이 정도로 질 줄 알았는데. 진짜? 민주당 완패했어. 완패. 이 얘기는 해야지. 자, 오늘 새벽까지 일부 지역은 초접전을 했어. 경기 같은데. 근데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브리핑을 해볼까? 일단 지자체장 17곳 중에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승리했다. 결국엔 대선도 국힘이 이긴 거고 그치. 지선도 국힘이 이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즉 중앙과 지방 권력이 대교체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오세훈 후보, 그리고 인천은 유정보, 이렇게 수도권 두 곳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충북이 이쪽이 다 국힘 쪽이 다 된 건데, 충북, 충남, 세종, 대전 다 국힘이 쓸어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원 민심이 다 국힘으로 다 쏠렸다. 그러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원래 충청도 이쪽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맞아. 하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근데 이번엔 어쨌든 국힘한테 쏠렸다는 건 민심이 그렇게 쏠렸다는 걸로 해석해도 된다. 이 외에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갔다. 그럼 민주당이 가져간 데는 어디냐? 뭐 다들 예상하다시피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이렇게 네 군데밖에 못 가져갔어요. 아니,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경기. 완전 초박빙. 이게 그 당선 내가 분명히 잠들기 전까지 내가 생방이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2시거든. 새벽 2시까지만 해도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었어. 그 역전의 시작은 오전 5시 32분. 그러니까 이었다. 대박이다 이거. 이거 김동연 후보도 그냥 포기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 보니까 처음에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도 출구조사는 전부 김은혜 후보가 승리하는 김은혜 걸로 후보가 나왔었지.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고 했는데, 처음 출구조사 나왔을 때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 자기가. 결과를 보고도? 출구조사를 보고도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자신의 했는데, 승리를 예측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도?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근소하게 계속 자기가 뒤처지는데, 한두 시 넘어갈 때까지는 이러다가 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 번도 뒤집지를 못하니까. 그치, 원래 엎치락 뒤치락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뒤집으니까 이렇게 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4시께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했구나.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겼다라고. 김은혜 후보는 하더라고. 거의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겠어요. 그래서 당선 확정은 오늘 아침 7시 4분에 확정이 됐어. 그래서 표차는 얼마였지? 0.15%포인트인데 진짜 근소하다. 근데 여기에 그 지능적 김동연의 우군이 있었다던데. 이거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54,000표를 득표했는데 이게 0.95%인데. 그러면은 그 김동연 후보랑 김은혜 후보 표차보다 더 큰 수치네. 그치. 그래서 결국 강용석이 승부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존재감 어떡해. 근데 사실 강용석이랑 단일화를 했었어도. 그쵸. 그 표가 그렇게 갔을진 알 수는 없지만 좀 우스운 상황이 됐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김동연 후보까지 만약에 안 됐으면 민주당이 딱 고작 4곳 먹는 거니까 그치. 전라도랑 광주, 제주 해가지고 그치. 이랬으면 이제 이재명이 당내 입지가 아주 흔들릴 뻔했는데 김동연이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면서 이재명까지 같이 살았다. 겨우 살았다. 이재명이 지금 어제 밤새 내내 나 혼자 산다 오명을 뒤집었었다고. 무슨 뜻이지? 혼자만 국회로 신났어. 입성을 하고 당은 완전히 아사리판이 났다라고 했는데 겨우 이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겨우 튀었다. 그나마 숨통 정도 붙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참패 완패를 하면서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비대위가 전원 사퇴를 했네. 방금 낮에. 민주당 비대위가 총사퇴를 했는데 입장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원과 국민들께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총사퇴를 했다. 책임져야지 뭐. 근데 어차피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어딘가에서 볼 거야. 또 여기에서 또 볼 거야. 오뉴래. 자, 두 번째 뉴스 갈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아, 내 말이.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벌써 100일이 지났어. 이게 처음 전쟁이 시작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 올해 2월 24일이란 말이야. 이게 벌써 100일 전이래요. 대박.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100일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 전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러시아가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 그냥 수도까지 다 먹고 그냥 전쟁이 끝날 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전쟁이 끝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진짜 요즘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맞서 싸웠고 아직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함락을 못 시킨 상황이라고 해. 리얼 결사항전. 원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지. 못 말리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라가 위기가 되니까 온 국민들이 다 결집하더구만.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서방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제3국들이 다 러시아를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이제 전력이 열세였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인명 피해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치.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민간인도 대규모로 사살되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이 침공 초기에 키이우를 진격했을 때 이제 부차 등 외곽 도시에서 주민을 즉결 처형 형식으로 집단 학살한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되어 있고 지금 2022년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보니까 부차에서 발견된 시신 1,000구 가운데 650구에서 직접 사살한 흔적이 발견됐고 일부는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손발 묶어놓고 직접 사살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이면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택이나 병원이나 학교 같은 이런 민간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는 진짜 그치 더 이상 공격하지 하면 안 되지. 되는데 여기도 폭격을 해가지고 도시 기능이 다 마비된 채로 민간인이 다 사망을 한 상태다. 그 마리우폴 주지사는 도시 사방에 시신이 널렸다라면서 민간인이 무려 22,000명 정도가 숨졌다고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오뉴래. 앞으로 전쟁 지금 100일까지 왔는데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여기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전선이죠 여기가. 지금 푸틴이 며칠 전에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이 나이 상한 연령을 없애면서 군 복무법을 개정했다. 이게 상한 연령이라는 게 그 기존의 러시아는 러시아인 자국민은 40살까지 외국인은 30살까지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상의 나이도 군인으로 받겠다. 똥줄이 탔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병력을 더 동원해가지고 이제 지금 군인 더 뽑겠다. 근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푸틴이 전술 핵을 사용하는 거를 지금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푸틴이 지금까지 궁지에 몰려서 물러선 얘를 찾아볼 수가 없다. 푸틴은 그럼 궁지에 몰리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약간 앞에를 물어버리는 성격이구나.
이 전술핵을 사용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는데 이 전술핵이 뭐냐면 단거리로 쏘는 핵탄두, 뭐 핵지뢰 이런 거를 이제 전술핵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전이 올해를 넘길지 말지 이건 어디에 달렸냐면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러시아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 이게 더 핵심적인 게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 비용 자체도 러시아가 훨씬 많이 들고 그 이제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약간 왕따시키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EU에서 제재를 하니까 내부 경제가 요즘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러시아 국민들은 또 힘들어지는 거지. 그 루브라가 지금 쓰레기 됐다고 하잖아. 루브라가 뭐야? 그 러시아. 루블화? 왜냐면 서양 자본들 다 빠졌으니까. 그치. 맥도날드도 막 거기서 맥도날드 마지막 날에 막 러시아 국민들 막 줄 엄청 길게 서가지고 막 먹었잖아. 아 맥도날드 빠지는 거 상상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코카콜라도 안 팔걸 이제. 코카콜라도 나왔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어쨌든 지금 전쟁을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말로 풀어 말로. 이 진짜 좋은 거 보여준다 아주 푸틴. 아니 푸틴 보니까 뭐 암인가 그렇다고 하더라. 아 그래? 그래서 길어봤자 3년이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말년에 뭐 하는 거야? 원래 말년이 되면 사람이 좀 막 평화를 찾고 막 종교에 귀의하고 이러지 않아? 아니 이런 사람들은 약에 받쳐서 더 하지. 왜냐면 지금 아파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배는 게 없는 거구나. 아니 지금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연설문 같은 거 이렇게 하지. A4 용지 한 장에 문장 한 2-3개 들어간대. 그 정도로 큰 글자로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래. 어쨌든 열심히 사십니다 참. 아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잘못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방향이 가지고 살 거야 이 사람. 근데 잘못된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지. 좀 생각을 하고 삽시다. 오뉴래. 자, 세 번째 뉴스. 임금 피크제 없어지나? 예요. 요즘 임금 피크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와. 그게 바로 봤어? 5월 26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5월 26일이면 뭐 거의 지난주네? 지난주. 먼저 기본적으로 임금 피크제란 무엇이냐? 그래 뭐야?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은 그 이후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페이는 줄이겠다라는 거지. 임금의 피크를 찍은 사람은 임금을 깎고 대신에 정년을 늘려줄게. 가늘고 얇게 가라. 그치. 길게 가라. 가늘고 길게 가라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임금 삭감이랑 맞교환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돈하고 나의 기간을 맞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더 회사에 오래 안정적으로 남아있고 싶으니까. 2015년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했어. 일단 국가정책이니까 먼저 공공기관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17년을 지나면서 이제 뭐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 300인 미만 기업이 점점 따라해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났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 회사도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만 하던 게 이제 민간으로 확산되는 추세야.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는 뭔가 모든 회사들이 응당해야 하는 것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까 윤 PD가 얘기한 것처럼 5월 26일에 판결이 나온 거야. 판결 내용이 뭐야?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너 나이로 사람 임금 깎냐? 그거 안 돼. 이거구나. 보니까 이 예시로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이 한 근로자가 있었는데 임금 피크제를 찍고 이분이 55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임피제에 들어가기 직전이네. 들어갔어 이 사람은. 이미 임피제에 들어갔는데 51 뭐 이런 사람들 40대 후반인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의 그 한 달에 이 매출 목표치라고 하지. 그게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쟤네보다 더 많이 저 매출 목표치가 있는데 그리고 달성을 하는데 왜 내가 임금을 쟤네보다 더 조금 받아야 되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판결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이는 건 부당한 대우다라는 것이지.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처음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정년을 연장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다라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다 도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신규 채용을 거의 하는 게 늘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만 줄어든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연장이 되는 것도 막 그렇게 막 대단한 연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 1, 2년? 대단한 연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받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거는 지금 6월이잖아? 그러면 내가 3, 4, 5월 돈 받은 거를 평균치를 해서 하는 거잖아, 임금을. 그러니까 이게 임금 피크제로 하면은 돈이 깎인 채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퇴직금까지도 영향을 받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정년을 앞둔 분들한테 임피제가 마냥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피제 초의 취지였던 청년 고용이 늘지도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이구나. 그렇지. 오케이.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줄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로펌에 이거 임금 피크제를 소송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 지금. 이게 좀 복잡해. 이게 정년을 연장하는 임피제도 있고 정년을 보장하는 임피제도 있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아마 이거는 소송이 진짜 줄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임금 피크제. 이거 뭐 친구가 해달라 그랬다며. 이거 작가님 듣고 있어? 이게 좀 복잡해. 그냥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지. 임피제는 아무튼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자, 다음 갈게. 오뉴레. 네 번째 오뉴레 뉴스. 이제는 월세 시대? 나 이거 궁금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사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앞질렀어. 원래는 넌 전세가 좋아 월세가 좋아 하면 당연히 무조건 전세지. 그 안정감이 있다고.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량을 항상 상회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월세가 좋아서 많아진 거냐? 아니지. 뭐지?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 금리가 맨날 오른다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전세를 해도 누가 전세를 풀 내 돈으로 하냐? 다 맞아. 은행 돈 땡겨갖고 하는데. 맞아. 그럼 뭐야? 대출을 받았으면 여기에 이자를 은행한테 줘야 된다고. 근데 이 이자가 너무 올라서 월세 내는 거랑 비슷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월세를 내겠다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이 임대차법 시행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내가 좀 찾아봤거든. 임대차법을 시행하고 나서 그 전세금을 5%밖에 못 올리잖아. 맞아. 근데 그래서 이걸 갱신할 때 5%밖에 못 올리니까 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이때 못 올린 한을 한 번에 올려갖고 4년치 인상률이 포함된 전세금을 부르는 거지. 그래서 전세금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여기를 쪼여놓은 건데 임대차법으로 여기를 쪼이니까 저쪽이 이제 부풀어 오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월세 거래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결국 있는 놈들만 더 돈을 번다는 이야기네. 그렇지. 그렇게 되나? 아무튼. 그렇지. 왜냐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더 받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네. 월세 수입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좋으니까. 아니, 전세도 이게 보증금 낼 돈이 더 늘어나면은 어쨌든 은행이 다 금리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린 다 좆됐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이제 집 가진 사람들만 잘 되는 놈만 잘 되는 거네. 집 아직도 못 구해서 돈이 못한 사람들 앞으로 전세도 텄고 월세도 텄다. 이거 왜냐면 월세도 올라갈 거거든. 이렇게 되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아무튼 지금 월세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50%를 넘었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면 절반 이상의 매물이 아마 월세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전월세 했는데 이제는 월전세라고 불러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월세가 어디가 많아졌냐면 아파트보다 이제 뭐 연립 다세대, 빌라 이런 데에서 월세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이거 부동산 문제 해결한다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또 심판의 기회가 이제 없구나. 예. 심판의 기회가 이제는 없어. 근데 그 대출이자 자꾸 올랐다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얘기 좀 해줘. 지금 최근 은행 전세대출 이자가 3% 후반에서 5% 초반. 와, 5%가 뚫렸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월세가 더 이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로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 1000만 원을 빌리면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을 5% 이자로 이제 전세 대출 받는다고 쳐. 그러면 이제 전부 월세로 내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1년에 한 240만 원을 이제 전세가 돈을 더 내는 겨. 그러니까 월세가 낫다 차라리. 온유래. 어떡하냐.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어떡할 거야. 근데 지금 영원히 여기 집에서 살아야 돼. 나 30살 전에 독립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대출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목돈은 못 마련하고 그러니까 목돈을 깎는 대신에 차라리 일시금으로 월세를 더 많이 드릴게요 해서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올라가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어떻게 30 전에 독립? 몇 년 얼마나 남았어? 한 7개월 정도 남았나? 야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 쌀국수 먹으면서 막 그때 금리 오른대 이러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대 막 집 구하려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독립하려면 지금 집 구해야 된대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계속 시드가 없어서 계속 못 나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네. 시드를 대체 얼마나 불려야 되는 거야? 시드 얼마까지 불려야 돼요 진짜. 진짜. 근데 보니까 독립하는 애들은 그 시드를 불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독립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갖고 그냥 빨리 독립해버리는 애들이 독립을 하더라. 너는 아직 미쳐버릴 것 같지 않은 거야. 어떡하냐. 집에서 네가 갑이잖아. 아니야. 집에서 우리는 다 을처럼 살아 우리. 을인데 이제 다 개개인 활동해가지고 갑이 없는 상태의 을. 무정부 상태. 아나키스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6월 6일은 쉴 거예요. 쉬어? 현충일이잖아요. 왜? 너 나와. 너도 나와. 안녕히 계세요. 나 나오니까 너 나와. 안녕히 계세요.